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까? 마음은 아니라고 소리치는데 입꼬리는 억지로 올라가고 머리는 애써 이해하는 척 끄덕이던 순간들, 원하지도 않는 약속을 받아들이고 불합리한 부탁에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애매한 관계의 요구 앞에서 애써 웃어 보인 저, 당신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정작 속으로는 거절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늘 아무렇지 않은 사람인 척. 그리고 그 순간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예의였습니까? 도리였습니까? 아니면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들키기 싫은 불안이었습니까? 그 불안은 언제부터 당신의 고개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까?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봐, 냉정해 보일까 봐, 나만 모난 사람처럼 보일까 봐, 당신은 그렇게 타인의 시선 앞에 조용히 무너져 온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갈 겁니까? 당신의 고개는 누구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지금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당신을 조금이라도 깨우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예가 있어야 한다고. 유교는 말합니다. 위아래가 있어야 질서가 생기고 질서 위에 예가 있어야 조화가 생긴다고. 우서른에게는 공손히, 말은 조심스럽게, 감정은 드러내지 말고, 화를 내기보단 삼키고, 반박하기보단 끄덕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사람답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심엔 늘 인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 배려와 존중의 근본, 그리고 예는 그 따뜻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했죠. 표정, 태도, 언어, 눈빛, 그 모든 것이 정갈하게 다듬어져야 비로소 인간 사이의 온기가 유지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묻겠습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겉모습을 위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진짜 마음들을 포기해 왔습니까? 억울함을 참았습니다. 불편함을 감췄습니다. 불합리를 그냥 넘겼습니다. 그게 예의니까, 그게 어른스러우니까, 그게 도리니까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진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 사이의 온기를 위해 만든 예가 결국 당신의 감정을 얼려버린 냉기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요? 진심이 사라진 예는 그저 형식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를 지키느라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예의 없네. 말을 왜 그렇게 해? 그 정도는 그냥 해주지. 이 짧은 말들 앞에 서서 우리는 한순간에 움찔합니다. 마치 무언가 커다란 잘못이라도 저지른 듯한 기분. 마치 우리가 도덕의 선을 넘은 사람처럼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단지 무리한 부탁을 거절했을 뿐입니다. 감정적으로 상대한테 상처를 주려 한 것도 아니고 공격적인 언행을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선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선 하나 그었을 뿐인데도 마치 예를 깨뜨린 죄인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오래된 학습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게 예의라고. 누군가의 불편함을 감수시키면 그건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불편해질 가능성 앞에
스스로 먼저 죄인이 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희생을 예의로 오해한 결과물입니다. 진짜 예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란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나 자신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불편한 부탁에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건 예를 깬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짜 평화를 깨고 진짜 관계를 여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거절은 폭력이 아닙니다. 그건 선을 위한 선택입니다. 예의는 서로가 사람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틀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무너지며 유지되는 틀은 더 이상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감정적 착취의 틀일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틀 안에서 당신의 진심을 짓누르지 마세요.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철학을 꺼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아는 말합니다. 너는 너의 통제권 안에서만 자유롭다. 이 짧은 말은 우리 삶의 수많은 갈등을 단칼에 꿰뚫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이 시끄러워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그 목소리를 나의 진실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무례하다고 말하면 정말 내가 무례한 것 같고, 누가 나를 이기적이라고 말하면 정말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스토아는 이런 혼란에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올바르게 행동했는가? 나는 정의롭게 말했는가? 그 외의 모든 소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그것에 감정을 쓰는 순간 우리는 통제권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그러니 스토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외면의 평화를 위해 내면을 양보하지 말라고. 타인의 시선을 잠재우기 위해 나의 신념을 조용히 접지 말라고. 그건 결코 온유한 게 아니라 자기 포기의 다른 이름이라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내 기분보다, 내 감정보다, 내 진실보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에게 낯선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면의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내가 아닌 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시작은 침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침묵했다고 해서 상대가 이긴 것도 아니고 당신이 진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건 견디는 선택이며 관통하는 의지이며 경계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그 침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나의 감정을 내 편으로 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침묵한다. 이 침묵은 단호하고 조용하며 그러나 어떤 말보다 강력합니다. 진정한 침묵은 상대방에게 반응하지 않는 힘이자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결단입니다. 그 침묵의 끝에서 비로소 우리는 묻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대화는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시작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경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예로 돌아와야 합니다. 유교는 예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를 잘못 배워왔습니다. 예는 억눌림이 아닙니다. 예는 자기 자신을 지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는 존재와 존재 사이의 거리를 정갈하게 유지하기 위한 규범입니다. 진짜 예는 상대가 무례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심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무례함을 나 또한 그저 참지만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란 서로가 서로의 선을 지켜내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기술을 기준이 아닌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구는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더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 더 많은 권력을 쥔 사람들, 예를 알아야지라고 말하면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사람들의 손에 들렸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어른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예의가 아니지. 예의를 좀 갖춰라.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을 누르기 위한 명분이었고 불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예의라는 말 한마디가 불편함을 침묵시키고 도리라는 말 한마디가 거절을 죄처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조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쾌함을 느끼고도 그 감정을 억눌렀고 거절하고 싶으면서도 자신을 이해시키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예의는 존중의 방식이 아니라 복종의 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장치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진짜 예란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나로 설 수 있게 하고 상대도 그 경계를 존중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이 억압이 된다면 그건 예가 아닙니다. 그건 가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예의 바른 죄인으로 살 것입니까? 자신을 잃어가면서도 웃는 얼굴을 유지해야 하는 그 무대에서 당신은 더 이상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예는 정말 당신의 것이었나요? 아니면 그저 잃고 싶지 않았던 누군가의 기분이었나요? 이제 당신의 침묵이 말할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의 거절이 당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자신을 내어주는 걸까? 그 시작은 아마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는 이름의 그림자에서 시작됩니다. 싫다고 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이 말하면 너무 냉정해 보일까봐, 그래도 난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이 말들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습관, 그리고 그 감정까지 내가 책임지려는 무의식적인 의무감. 그 책임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감당해야 할 자신의 몫이었고, 당신은 그 짐을 대신 들어주며 서서히 자신의 감정을 짓눌러 온 것입니다. 그렇게 괜찮아를 반복하다 보면 진짜로 괜찮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겉은 평온해 보여도 속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감정의 무덤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이 괴로워지는 대가 위에서 자기 편안함을 얻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평화가 당신의 침묵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 평화는 애초에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절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일은 마치 작은 전쟁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거절은 때때로 폭력처럼 받아들여지고 침묵은 냉담함처럼 비춰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용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례하게 군 사람이 불편해져야 합니다. 당신이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선을 넘은 사람이 관계를 잃어야 합니다. 당신이 죄책감에 물러서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묵을 죄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지혜입니다.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없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짜 주체로서의 존재가 됩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모두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신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예의는 타인을 위한 포장지가 아닙니다. 진짜 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때로 그 존중은 조용한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무례했을 때 침묵하며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지키는 침묵을 택하는 것. 그게 진짜 예입니다. 예란 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는 두 개의 날개를 가진 균형입니다. 그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그건 예가 아니라 복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질문을 던진 후 다시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이 쉽게 대답하길 원합니다. 빠르게 반응하고 쉽게 용서하고 언제든 이용 가능하길 바랍니다. 그들은 말없이 기대합니다. 그래, 넌 늘 그래왔잖아. 이번에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겠지. 하지만 이제 당신은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침묵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모두에게 예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선을 위해 때로는 아니요를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아니요가 누군가에겐 거칠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건 내면의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건 침묵 속에서 말하는 가장 단단한 외침입니다. 그러니 지금 말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자신을 선택하세요. 침묵으로 대답하세요. 그 침묵이야말로 당신을 지키는 가장 큰 소리이니까요. 선을 위한 거절은 폭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